자, 오늘의 주식 시장. 사실 뭐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딱 5천 포인트 이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지금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5천 포인트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과연 5천이 맞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점검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음, 불안하세요? 왜 불안하세요? 어, 왜 그럴까요? 좀 불안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코스피는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를 못하였고요. 그래서 좀 주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음, 그래요. 레인보우가 미쳤어요. 가지고 있는 분들 기분 좋으시겠네. 요즘은 주식 시장이 그렇습니다. 시장도 좀 미쳤고요. 종목들이 더 미쳤어요. 그렇습니까? 기대가 되어집니까? 저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뭐 그동안에 이제 큰 상승을 하였던 코스피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시장을 코스피 중심으로 이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피 중에서도 이제 대형주 위주의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맞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전 세계 뭐 상승률이 뭐 1위라고는 하는데 일단 작년이죠. 4월 달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5천 포인트까지 여러분 여기 작년 4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 주식 시장이 이렇게나 크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까? 뭐 오르면 좋겠다.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긴 하였지만은 5천 포인트까지 이렇게 단숨에 달려갈 줄 몰랐죠.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갈 수는 있다. 가기는 갈 것이다. 하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5천 포인트까지 진짜 단숨에 달려가 버렸거든요. 자, 그래가지고요. 이게 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올라와서 좋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수익을 누리기도 하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아쉬움도 있죠. 진작 알았으면은 그죠? 진작에 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은 더 수익을 많이 만들어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이러한 분들도 있죠. 그리고 5천 포인트 오니까 또 투자자들이 난리더라고요. 어이구.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 기회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음, 그래서 아쉬운데 자, 근데 시장은요 이렇게 오른 것만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또 한번 우리에게 상당히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알다시피 코스닥 보세요. 무슨 시장 지수가 개별 종목도 아니고 무슨 지수가 7% 이상이나 뛰어오릅니까? 엄청나게 크게 뛰어올랐죠. 말도 안 되게 뛰어올랐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뭐 현실이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거는 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64포인트를 찍으면서 드디어 신고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동안 보세요. 코스피는 신고가 나고 펄펄펄펄 날아가는데 코스닥만 바보같이 맨날 이거 뛰어오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번 반등했을 때가 이제 그 지수가 가장 높은 상태였던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그때 못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천 가까이 올라온 이후에 못 넘어가다가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코스닥 25년 만에 신고가라고 합니다. 25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기 앞까지도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있죠. 2000년도 코스닥 그때 뭐 미친 장이었죠. 이때 자고 일어나면 맨날 상한가 나오는 그러한 장 이후에 깊은 조정이 있었는데 그 고점 이후로 이제 25년 만에 이제 돌파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염을 이제 토해내는 코스닥이었죠. 좀 느낌 없습니까? 무서워요. 예, 저도 보니까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무섭기는 무서운데, 아, 참, 그죠? 음. 아, 근데 오늘요, 수급이 더 미쳤습니다. 수급이 엄청난 수급이 왔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수급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수급이 오늘 보면은요,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자, 오늘 기관은 코스닥에서 얼마나 사들였을까요? 자, 순매수의죠. 순매수의가요. 2조 6천억이 넘습니다. 2조 6천억. 아,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있죠. 코스피에서 오늘 기관이 2조 이상 샀다면은 진짜 난리 나는 날이거든요. 보통 보통 보면은 코스피에서 진짜 많이 샀다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1조가 좀 넘거든요. 1조가 넘게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아니, 코스닥은 체급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어. 그런데 기관이 2조 6천억씩을 코스닥에서 샀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매수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큰 매수세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이렇게 큰 매수세를 본 기억이 제가 없거든요. 어, 거기다가 뭐 외국인도 보면은 한 4천억 이상 샀으니까 뭐 거래소에도 4천억 이상 샀으면은 제법 양봉이 크게 나오는 날인데 코스닥에서 그렇게 매수를 했으니까 외국인도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죠. 아무튼 개인만 거의 3조 가까이 팔았고요. 또 프로그램까지도 해서 1조 이상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요. 그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가 잘 가니까 코스닥도 부양을 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 그러면서도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코스닥이요. 아, 코스닥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좀 또 한 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 이게 뭐 신고가도 신고가이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역시 달려왔을 때 보면은 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보면은 뭐 조선주가 연초부터 작년 연초부터 당기기는 하였습니다만은 뭐 그때 시장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하였죠. 시장은 좋지 못하였고 딱 4월 달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금융주하고 반도체주하고 이렇게 이제 오면서 코스닥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때를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되뇌어 볼게요. 일단 뭐 시장을 부응하기 위해서이니까 금융주들이 이제 움직이기는 움직여 주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기 한번 봅시다. 코스닥이 뛰어오르기는 뛰어올랐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코스피 살펴볼게요. 자, 이게 코스피의 대형주의 차트입니다. 대형주의 차트이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하고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닮아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코스피가 전체 시장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번에 5,000포인트 가는 것만큼의 전체 시장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이게 코스피의 대형주 거의 코스피 닮아 있죠. 근데 여기 봅시다. 중형주 보세요. 중형주도 꽤 올라오기는 올라왔네요.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만은 근데 저기 바닥으로부터 보면은 여기가 그 중형주 지수가 2,490이니까 거의 2,500 잡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4천까지 올랐죠. 4천. 그러니까 4천은
4천까지 상승. 자, 그리고 소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는 이게 뭡니까? 물론 7월 달까지는 잘 상승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소형주가 좀 부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4월 달 기준으로 볼게요. 4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50 근처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2600까지 올랐죠. 2050에서 2600까지.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형주보다는 그 중형주가 강했고요. 중형주가 역시 더 낫죠. 하지만은 이제 2배까지 오르지 못했죠. 2,500 근처에서 출발했다면 2배 가려면 5,000을 찍어야 되는데 4,000까지 갔으니까 2배를 찍지는 못하였고요. 그리고 대형주는 보면은 거의 뭐 2,500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5,000까지 찍었으니까 2배 이상을 갔다 그죠? 저기 바닥 대비. 자, 그리고 차트의 모양새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지난 1년은 채 되진 않았지만은 5,000포인트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강했습니까? 대형주가 당연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일단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해가지고 뭐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지수가 올라가고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지수가 잘 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역시 지수가 많이 올라줘야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제 혜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도 이제 따라오기는 따라오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대형주의 그러한 어떤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주식을 살 때 보면 어떻습니까? 좀 작은 종목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좀 사기도 편안하고 또 변동성도 좋다라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소형주를 매수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장에서 보면은 변동성은 오히려 어디가 더 좋았죠? 대형주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장에 정말로 기회가 또 오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이런 기회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코스닥과 코스피는 사실 번갈아 가면서 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잘 보시면은 코스피가 2000년대 상승이 이제 큰 상승이 한 차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부진했고 그러한데 이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살짝 약간의 엇박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2000년도에도 오르기는 올랐죠 코스닥이. 그렇지만 코스피의 상승보다 못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가 또 부진하긴 하였지만 그나마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도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고 물론 움직입니다만은 더 강하고 덜 강하고 하는 차이가 있긴 했는데 주고받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코스피가 강한 차례가 맞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말과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제 바뀌는 것은 역시 이제 코스닥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실 5천까지 오고 난 다음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죠. 종목들도 사실 많이 올라져 왔고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지. 방산주 기억나는 거 보면 이제 방산주, 조선주 이런 종목들 올라온 거 기억하죠. 그리고 금융주들 올라왔고요. 증권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시가총액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이 두 종목의 역할이 없었다면은 지금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상승을 한 것도 맞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큰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가 올라오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개선됐다라는 그러한 어떤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지금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때요?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뭐그 아니 지수가 뭐 이미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코스닥이 이제 얼마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고 했죠? 한 3천까지 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꼭 3천에 당장 다가간다 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3천을 가든 2천까지 가든 어쨌든 지금보다는 강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기회를 주는 것이 맞거든요. 여기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이 코스닥에서 이 지금 엄청난 상승, 오늘 7%나는 상승을 하였는데 이것을 또다시 우리가 아이고 그냥 코스닥이 올랐거나 적당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코스닥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오늘 또 봅시다. 오늘 코스닥이 상승을 하긴 하였는데 잘 보시면 어떻느냐면은 또 나누어 봅시다. 대형주 보세요. 대형주. 대형주가 오늘 몇 프로 올랐습니까? 코스닥 오늘 7% 올랐죠. 대형주는 몇 프로죠? 11%가 올랐습니다. 11%. 대형주가 코스닥 대형주가 오늘 기본적으로 다 10%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0% 물론 안 오른 종목도 있긴 있죠. 더 오른 종목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대형주들은 오늘 기본적으로 10% 정도는 올랐다. 그 이상은 올랐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여기가 어때요? 상승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중형주입니다. 중형주도 물론 신고가가 났죠. 잘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만은 중형주도 21년 고점을 넘어섰네요. 코스닥 지수는 21년도 고점 역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여기도 나쁘지 않게는 올라왔군요. 중형주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대형주에 비하면은 상승률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소형주입니다. 코스닥의 소형주. 자, 코스닥의 소형주는 오늘 1.75%, 뭐 평소에 이 정도 올랐으면 오늘 제법 올랐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보면은 그 이제는 그 대형주하고 보면은 또 현저하게 차이가 더 많이 나버리죠.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코스닥은요 21년도의 고점으로부터 멀어도 너무 멀죠. 지금 다 이 부분을 넘어서 중형주도 오늘 넘어갔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를 돌파를 하였는데 21년도의 고점을 넘어갔는데 23년도의 고점 그리고 24년도의 고점도 아직 넘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소형주들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대형주가 강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이 말 그대로 역대급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주목을 할 거예요. 기대감도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때 시장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에 있나요? 시장의 중심이 바로 큰 종목에 있다라는 거죠. 큰 종목. 이해되시 보이잖아요. 그죠? 코스닥 대형주 큰 종목에 시장의 중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생각을 전략을 잘 짜 나가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도 결국 부양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어때요?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어디까지 땡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면은 뭐 소형주 실컷 땡겨봐야
별로 그렇게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이죠. 대형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다? 큰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큰 종목.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좀 큰 종목 하면은 역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특히 소액 투자자일수록 어떻습니까? 큰 종목을 사기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을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죠. 자, 지난 장을 잘 생각합시다. 지난 장에서도 역시 나는 개인 투자자고 소액 투자자이기 때문에 큰 종목은 부담스러워. 그래서 소형주를 살 거야 하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죠. 물론 소형주라든 개별 종목으로 볼 때는 좋은 종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대형주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볼 때 이제 대형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싸도 사야 된다는 겁니다. 비싸도 사야 된다는 거. 그 비싼 종목을 사면요, 사실상 주식 수도 몇 개 못 사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주를 산다 하더라도 비싼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어느 쪽이 더 힘이 들어와 있느냐? 아무리 뭐 싸고 좋다고 하지만은 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자, 지금은요. 아무리 뭐 저평가가 되어 있고 저거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코스닥은요. 뭐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코스닥 종목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한번 분위기를 타게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가거든요. 상당히 오르는 게 또 코스닥 종목들의 또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치를 따진다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대신 안정성 정도는 좀 챙겨봐야 되겠죠. 어느 순간 갑자기 훅 하고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성 정도는 참고해 봅니다만은 너무 뭐 저평가를 따지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힘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대형주들이 힘이 강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말도 안 되게 너무 엄청나게 강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싼 주식을 사자. 비싸다고 외면하지 말고 비싼 주식을 사자라는 겁니다. 사실상 뭐 지난장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싼 주식이긴 하죠. 하지만은 비싸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면했다고 하면은 수익이 없는 거거든요. 하이닉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저기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한데 하이닉스를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줄일 분들은 줄이고 하는데 뭐 최근에는 여기 있죠. 30만 원 아래에서도 샀었거든요. 30만 원 여러분 30만 원에서 아래에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를 100주 사면은 30만 원 아래에서 하이닉스를 100주를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3천만 원이나 들지 않습니까? 그죠? 야, 뭐 한 종목을 하이닉스 한 종목에 100주를 사도 3천만 원이 되어지는데 야, 이거 너무 비싸다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비싼 주식이 더 잘 갔죠. 보세요. 하이닉스가요. 여기 한 30만 원 아래 있다가 불과 몇 달 만에 60만 원 되었습니까? 배가 오른 건데 불과 한 두 달 좀 넘게밖에 안 걸렸습니다. 배가 오르는데 하이닉스가 배가 오르려면 얼마나 힘드는데요. 진짜 배가 오르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상당히 올라야지 이제 그 배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 상승이 있을 때도 보세요. 1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20만 원까지 가는데 여기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거의 1년 걸렸는데 여기서는 배가 오르는데 어때요? 불과 두 달밖에 안 걸렸죠.
어쨌든 하이닉스를 이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불과 짧은 시간에 상당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근데 뭐 비싼 주식을 저걸 어떻게 사느냐? 나 투자 금액도 작다고 작은데.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액이 작을수록 있죠. 강한 종목을 사야 됩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강한 종목을 사야지 수익이 늘어나요. 여러분 꿈이 다 그거 아닙니까? 작지만은 키워가지고 어서서 빨리 키워서 불려 나가는 거, 불리는 거죠. 불리고 또 불리고 해서 크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죠. 자, 그러면 지금 작다고 해가지고 뭐 평범하게 주식을 사고 또 작다고 해가지고 또 역시 이제 작은 주식을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그래서 대형주 잘 안 사지는 분들은 아마 그동안 소형주 매매에 익숙해지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익숙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소형 우리 그 2010년도 있죠. 2010년도에는 코스피가 잘 올라가지 못한 때입니다. 자, 근데 그때는 중소형주 특히 작은 종목들이 가는 장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코로나가 아니죠. 그 당시에 이제 리먼 사태 때인데 반등하고 나서 횡보했죠. 그리고 별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때는 소형주가 그래도 꽤 올라갔습니다. 리먼 사태라는 그러한 저점이 한 579가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해서 2400까지 올라갔으니까 지난 장은 소형주장이라고요. 그때는 소형주를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들이 훨씬 더 잘 되었어요. 지난 장에는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그랬네요. 그래서 이때 소형주로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나는 주식 투자를 좀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좀 젖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소형주야 하면서 소형주를 선호를 하거든요. 선호를 하는데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이때는 시장의 중심이 작은 종목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근데 시장은 늘 변하죠. 자, 우리는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으로 보면 안 되고 항상 어떤 역발상이라든지 새로운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거 늘 필요하죠. 그래서 시장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맞춰서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은 코스피 소형주 얼마 안 오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소형주 들어가봐야 재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에 대형주가 가는 장이다. 자, 앞에서 수익이 별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신 분들은 이번에 주는 기회는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이번에 주는 기회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번에 이렇게 큰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돈을 상당히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기회가 많이 지나갔는데 어떡하냐? 아니에요. 분명히 기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역시 큰 종목에 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큰 종목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꾸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만 사자고요. 그리고 비싸면은 잘 안 사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금 있고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은 비싼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싼 거 다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것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사실상 중심이 큰 종목이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큰 종목들만 산다 하더라도 다 못 살 겁니다. 자, 그리고 큰 종목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이긴 하지만은
또 되돌아보게 되면은 이 코스피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또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또 특징이었거든요. 극단적으로 움직인다. 자,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 중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그 작년 4월이죠. 4월에 이 바닥으로부터 이제 크게 출발했던 종목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요. 일단 뭐 저기 증권주 같은 거 한번 봅시다. 미래에셋증권은 뭐 이번에도 또 신고가 나기는 났죠. 자, 4월 달에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오르는데 가만히 보세요.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어쩌면은 그 이제 앞으로 예고되는 장의 특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이 한 두 달, 석 달 정도 만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역시 어때요? 배 이상을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올라갈 때. 자, 출발해가지고 땅 뛰어나가는데 눌러줍니까? 안 눌러줍니까? 눌러줘요? 안 눌러줘요? 안 눌러주죠? 안 눌러줍니다. 자, 그래요. 큰 종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기회를 주고 눌러주면은 어떻게 보면 자꾸 따라오게 되죠. 어쩌면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따라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따라잡히지 않고 크게 가려면 눌러주면 안 돼요. 안 눌러주죠. 절대 안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종목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 나중에 보니까 이 미래에셋증권이란 종목들이 움직이는 움직였습니다. 상승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눌러주지를 안 하니까 어때요? 알면서도 못 잡았죠. 실질적으로 그런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야, 저거 지금 가는 거 같긴 한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올랐죠? 뭐 보통은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탄력이 떨어지는데 아, 이제 마침내 들어오겠구나. 아, 그러면 이번에 들어오면 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들어오기는커녕 더 크게 나가버리죠. 더 크게 나가니까 어때요? 당황스럽죠. 오, 살려고 했는데 안 기회 안 주고 또 달아나 버리네. 아, 근데 또 살까? 아니, 저기 10,000원 아래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15,000원을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아, 부담스럽다. 정말 부담스럽다 하는 사이에 2만 원 도달을 해 버리잖아요. 그죠? 자, 안 깎아줍니다. 잘 안 깎아줍니다. 미래에셋증권만 그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키움증권 같은 거 봅시다. 키움증권도 별로 깎아줄 생각이 없죠.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해서 역시 키움증권도 10만 원 근처에서 20만 원을 넘어갔으니까 배 정도를 간 거죠. 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보면은 별로 역시 어때요? 별로 안 깎아주죠. 그러니까 종목이 움직인다 생각될 때는 어떻습니까? 빨리 매수를 하고 낚아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기회를 별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증권주들은 우리가 그때 증권주들은 뭐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 세 종목은 꼭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그러한 종목들이거든요. 역시 그러하죠. 삼성증권 역시 어때요? 별로 깎아주지 않고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있을 때는요, 상당히 행복했습니다. 아주 행복했어요. 왜? 안 깎아주고 올라가니까 수익이 잘 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때 만약에 이걸 가지지 못했다면은 정말 쏙쓸이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돋보이고 제일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이거든요. 그때. 근데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별로 그죠. 재미를 못 느꼈을 거죠. 자, 그럼 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 세 종목은 갔다. 움직이는 크게 갔는데 뭐 때마침 시장이 이제 저기 바닥에서부터 잘 올라오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이 잘 되니까 연관성 있는 증권주들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또 반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시장이 잘 되었기 때문에 증권주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가? 라를 생각해 보면은 그 뒤에 이제 오르는 종목들도 살펴보면 되죠. 자, 나중에 이제 뒤에 오른 것은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모습을 보면은 역시 알 수 있거든요.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도 뭐 쭉쭉이 올라갔지만은 여기서 보세요. 앞에는 상승이 조금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오를 때 이때 보세요. 특히 9월 달 이후로 9월 달 이후로도 우리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기억나시죠? 보세요. 그때 이제 3천 넘어가 가지고 야, 이제 3천 넘어갔다. 더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단번에 4천 포인트 갔지 않았습니까? 황당했죠. 너무 빨리 4천 포인트에 도달하니까 황당했잖아요. 아주 황당. 자, 근데 4천 포인트 가니까 어떻습니까? 좀 속이 쓰렸죠. 왜? 지수는 4천 포인트까지 갔는데 종목들은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실상 반도체 두 종목만 가지고 4천 포인트에 도달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종목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속이 쓰린, 소외받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시장은 4천 포인트 나가서 지금 막 빵빠레를 울리고 있는데 왜 종목들은 못 가지 하는 거죠. 사실상 그때는 이 두 종목만 거의 움직였다 보면 됩니다. 물론 간 종목도 있기는 하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이렇게 오른 종목이죠. 자, 근데 이때도 보세요. 이때도 오르는데 보면은 별로 눌러주질 않습니다. 별로 눌러주진 않아요. 잠시 주춤할 때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살짝 눌렀죠. 역시 살짝. 살짝.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9월 달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역시 비슷한 시기 아주 살짝 눌러줘요. 살짝 눌러준 것도 아니에요. 횡보 조금 한 일주일 정도 남짓 횡보 조금 하다가 휙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번에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요 근래도 단번에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걸 느끼죠? 아까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분이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장은 무서운 장 맞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큰 종목이 움직이는데 자,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은 비싸더라도 대형주를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매수를 해야 되는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어때요? 기회를 별로 주지 않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 뭔가 된다라고 할 때는 재빨리 어때요?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조금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가 되어질 텐데 자꾸 좀 더 있다가 사자, 조금 더 기회가 좋아지면 사자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어때요? 더 오르기 때문에 더 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더 사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런 느낌 많이 받을 겁니다. 앞서서도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이미 어떻습니까? 지금 좀 종목들이 잘 안 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또 어떤 종목은 좀 더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더 올라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회복하면은 저쪽으로 가야지. 늘 보면 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회복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만회가 되어지고 좀 올라와야지. 그래야지 절로 건너간다. 나 저거 센 거 알거든. 좋은 거는 아는데 근데 지금 현재에서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늘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고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약한 거, 약한 거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약한 게 나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모든 종목이 출발점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사지만은 거기에서 잘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출발점에서 어떤 것이 더 잘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짱 담고 있는다고 끝이 아니죠. 못 가는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못 가는 것은 속가내 가지고 잘 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매수를 해 그쪽에 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종목 중에서 또 가능성 있는 종목을 사본다든지 이렇게 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에서 그죠? 그러니까 잘 못 가는 종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출발에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있는데 갑니다. 쭉쭉쭉 튀어나가는데 특히 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못 가는 종목들을 자꾸 여기다가 편성시키려고 해야지 자꾸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되기는 되겠죠. 되기는 되지만은 언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축소해 가지고 강한 종목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과거와는 달라가지고 좀 대응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 약한 거는 쫓아내고 강한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한 것은 시간 지날수록 부담스럽고 이러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뭐냐? 지난 장으로 볼 때 센 종목은 계속 쓰여질 거예요, 앞으로. 강한 종목이 더 강해질 겁니다. 막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큰 종목들이 그렇게 가야 지수를 껑충 뛰어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큰 종목을 사는 데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큰 종목들, 힘 있는 종목, 큰 종목들을 과감하게 살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때요? 자꾸 큰 종목에 자꾸 끼어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보인다면 살 수 있고, 또 돈이 모자란다면 어때요? 약한 것을 좀 축소해 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놓치고 좀 있다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가자 하면 안 돼요. 쉬면서요. 근데 이번에는 잘 쉬지를 않아요. 쉬긴 쉬죠. 삼성전자도 여기 보면 쉬기는 쉬죠. 그죠? 쉬기는 쉬는데 한번 땅 하고 나갈 때는 바로 이렇게 끼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쉴 때는요, 좀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지금 종목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 이격 났죠. 물론 가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격이 나가지고 지금 15만 원인데 아래에서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15만 원에 들어가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때마침 이제 기회가 또 새로운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센 종목만 계속 사면 됩니다. 센 종목 가는 종목 있죠. 어, 야 이거 뭐 가, 자꾸 오르네 하는 종목 있죠. 그런 종목에 끼어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종목 지수만 뻥 하고 날아가고 음, 잘 사지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요? 글쎄요. 사실 뭐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의견을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기다려 보세요. 조금 주춤하다가 들어오면 그때 가면 또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쪽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아니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기회는 항상 어떻게 새로운 쪽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쪽도 가기는 가겠죠. 가기는 가지만은 많이 알려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다 안다고 하면 어때요? 잘 안 알려진 새로운 곳에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또 기회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항상 새로운 쪽이 기회가 큽니다. 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예전에 보니까 뭐 이러한 종목도 잘 갔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세요. 4월 달 이후로 잘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이때는 생소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죠. 두산 에너빌리티 잘 모르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어때요? 다 알았죠. 야, 요거 좋은 종목이야. 아는다 하는데 그 뒤에 어떻습니까? 오르기는 오릅니다. 오르기는 오르는데 잘 모를 때 생소할 때보다는 좀 결과가 어때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주식은요 늘 새로운 것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 두산 에너빌리티 막 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물론 오르기는 올랐죠. 9월 달에도 이해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반도체보다 못했죠. 왜? 반도체는 이제 비교적 덜 시끄러웠거든요. 덜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늘 시끄러운 것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올라올 때 기회가 좋다. 근데 되게 소외받고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소외받고 있다가 올라올수록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또 우리가 새로운 것 오늘 이제 코스닥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또 좀 신선한 새로운 맛을 주는 종목이 어떻습니까? 더 좋겠죠. 음,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더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만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왔다. 아유, 삼성전자도 보세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은 엄청 기회를 노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런 기회 어디 없나요? 물론 지금도 좋지만은 지금 꺾인 거 아닙니다. 꺾인 건 아니지만은 또 수익으로 보면은 상당한 기회가 지나간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또다시 시장이 이렇게 주는 기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 해오신 분들도 새로운 기회를 또 이용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 장에서 수익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한 번에 또 기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래서 기회가 없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는 것이 좋겠더라. 그리고 이런 기회를 살린다면 또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뭐 돈을 상당히 벌 수 있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정말 제대로 주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기회들이 언제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항상 다음이 아닙니다. 기회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 줄 때 우리가 잘 이용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이렇게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좀 경험이 좀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지난 장과는 또 다른 특성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야 될지 정말로 까다롭더라. 뭐 종목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는데 또 지나고 보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나는 항상 늦더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기는 봤는데 이게 너무 까다로워서 못 샀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기회를 잘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것은 매수해도 되는지 어떨 때 끼어들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살필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정비를 하고 꾸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되니까 혹 그렇게 좀 애매함을 느낀다. 그런 분들은요, 좀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요번에 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좀 담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시장에 대해서 좀 혹시 말입니다. 우리 88TV 계시는 회원들은 이제 쭉 꾸준히 방송 듣고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뭐 별로 못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코스피를 이제 인버스로 그것도 꽃버스로 사가지고 크게 손실봤다라는 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 있죠. 근데 오늘 코스닥이 빡 오르고 나니까 역시 코스닥도 꽃버스를 탄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인버스를 한 사람들. 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잘 못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쯤 확 이렇게 눌러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샀는데 역시 여기서 인버스 꽃버스에서 손실을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큰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인버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아니 왜 인버스를 사가지고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자기만의 편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잘 될 것 같냐, 잘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먹겠다고 그렇게 인버스를 했는데 뭐 벌 받은 거죠. 뭐 그것도 괜찮아요. 코스닥 빼고 코스닥 지수 관련된 거 있죠. 그걸 사셔도 됩니다. 이제 종목을 사는 것이 좀 더 좋기는 좋을 텐데 자신 없는 분들은요 지수 관련된 거 사도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그때 막 인정 못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대박, 이거 엄청 우리 시장은 결국은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요. 그때 추천한 게 이거거든요.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 이게는 이제 한국 지수 관련 ETF인데 곱하기 3배예요. 곱하기 3배 상품이거든요. 대박 났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대박. 물론 빠질 때는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가 힘들었지만은 결국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상향하는 시장이잖아요. 좀 힘든 시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로부터 어떻습니까? 완전 대박이 나버렸죠. 그때 이거 사보라고 한 종목이거든요. 해외 주식이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갈 것이다. 그래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했는데 지수가 올라오면서 진짜 뭐 대박이 나버렸죠. 엄청나죠? 27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이 27까지 떨어졌는데 300까지 올랐어요. 바닥 대비 10배 가버린 거죠. 이거 살 사람은 대박일 겁니다. 근데 해외 주식이라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시세의 눈으로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박이 났는데 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는 곱하기 3배였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곱하기 3배 이런 상품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수 관련 거 한번 가보면 되죠. 자, 아무튼 여러분 또 큰 기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정비 잘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진짜 대응을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회를 놓치면요. 여러분 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두고 후회하실 거거든요. 자, 아무튼 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됐다라는 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 되어 버려 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시장을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린 이제 코스닥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코스닥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잘 되실 거고요. 올해도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시간에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죠. 목요일 오후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